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요즘에 뭐 온오프라인 상에서 기미 화장품 광고가 종종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어떤 걸 구매하는지 저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 한줄기비 홍한빛 원장님께서 몇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위한 룩셀 기능의 원장 홍한빛 상담실장 서지연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거리 있으시다고요? 네, 원장님. 오늘은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 기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네. 개인적인 되게 대중적인 고민 같은데. 네.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저도 원장님 출산 후에 눈가랑 눈 밑, 뭐 이쪽 그 눈가 주변으로 해서 이게 사실 기미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잘한 색소들이 막 되게 막 한 10여 년째 지겹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기미가 왜 대체 출산 후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겠죠. 여자들은 생리 주기마다도 이제 뭐 배란기 때라던가 생리 때마다 호르몬이 요동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트러블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호르몬 격변을 겪게 되죠.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딸 임신했을 때 손가락에 솜털이 빠졌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솜털이요? 네, 애 낳고 나면 뭐 머리카락 좀 파졌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머리가 방토리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도 있듯이 그 호르몬 농도에 따라서 특히 여성 호르몬과 기미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저는 좀 뭐라 그랬냐, 아무튼 생물이 환경에 뭐 적응을 하고 이런 목적성에서 좀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임신을 했을 때는 예쁠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 중인데 너무 예쁘면 괜히 뭐 원시인들 기준에 생각을 하자면 타 부족에 뭐 공격 대상이 된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보호를 위한 기전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공격적인 뭐 굉장히 쨍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색소를 올리는 거죠. 까만 색깔이 올라오면 빛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은 자극에도 색소가 훨씬 더 잘 올라오는 상태가 되고, 임신 중에는 겪어보신 분 좀 계실 텐데 흉터도 잘 생겨요. 똑같이 다쳐도 그 흉터가 훨씬 두껍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임신성 유가종 이런 질환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신 중에 시술 같은 것들이 뭐 태아랑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임신 중에 뭔가를 받고 싶다면 경험 많은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네, 이 정도 답변 드리면 좀 됐죠? 네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호르몬이 관련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네네. 이게 노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섭섭한 얘기지만 노화와 관련이 있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병원에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께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기미는 무슨 특정 색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피부의 면 자체가 좀 얼룩덜룩하게, 그 피부가 노화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자극을 받으면 색소가 쉽게 올라오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좀 얼룩덜룩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없던 거잖아요. 네. 어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원장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기미도 뭐 혈관성 기미, 뭐 흑자, 뭐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진료 보실 때 제가 종종 이제 들어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만
다 까맣거나 초콜릿 같거나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그 아이들이 도대체 혈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미 뭐 노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꼭 찔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노화가 일어났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염증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네.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피부가 자극을 받았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인데 네. 혈관이 확장돼서 빨개 보이는 게 기본이에요. 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공급이 많이 되니까 좀 축축해지는 성향들도 있고요. 네. 이런데 확 긁으면 빨갛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일시적인 염증 상태로 이제 싸우고 재건축할 거 재건축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갈색으로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좀 남게 네, 되죠. 네, 이거는 네. 기본적인 보호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김이나 흑자 같은 것들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색소 변변들인데 네. 얘들이 생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들이 좀 일어나요. 염증성으로. 음.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염증성 혈관들은 자극을 받으면 주변으로 색소를 막 뿜어냅니다. 그래서 기미들 중에 보면 특정 위치 이렇게 선명하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기미들도 있지 테두리가 명확한 기미도 있지만 네. 혈관이 이렇게 뽀글뽀글 가지를 쳤는데 여기서 주변으로 뿜어 나온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기미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뭐 특수 카메라를 사용한다던가 현미경을 관찰한다던가 이러면 정말로 그 밑에 혈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나 흑자 치료에 있어서는 혈관을 잡고 리모델링 해주는 과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기미가 그냥 색소인 줄 알았는데 혈관도 관련이 있네 이래서 혈관성 기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제 뭐 강의하시는 많은 원장님들 공감하는 면이 혈관이 관여되지 않은 기미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다. 어머나. 대부분의 혈관 치료를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좀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좀 이해되셨지요? 네, 저는 뿜뿜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뿜어서 나오는 뿜뿜. 네. 네. 네, 원장님, 그 얼굴이 백옥처럼 맑아진다는 백옥주사 있잖아요. 네. 그 백옥주사와 같은 뭐 이제 되게 유명한 정맥주사들 많죠.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기미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뭐 비타민 주사, 뭐 항산화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백옥주사는 하얘진다 그래서 백옥주사란 말이 붙었죠. 네네. 간에서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가장 메인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네. 얘는 일반적인 체내 뭐 그 산화 물질이라던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이 글루타치온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체내에 글루타치온이 아주 풍부한 상태가 되면 얼굴에 검거나 갈색 색소인 멜라닌이 큰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덩어리로 주로 합성이 되더라. 흑인들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크고 백인들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햇빛에 타도 좀 누르딩딩하고 흑인들은 정말 시커머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성향을 약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은 우리 체내에서 원래 그냥 생성이 되는 아이인가요? 네, 특정 N아세틸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원래 합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주사로 하면 빠르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는 이런 쪽 관련해서 논문을 참 많이 쓰고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해봤더니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하더라. 그래서 효율적이진 않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얘가 항산화 역할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산화 역할에 의해서 주름기에서 효과가 더 크더라. 밝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 있는 것들을 같이 쓰는 것들이 사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밝아지던, 기미가 없어지던, 어떻게 되든, 어쨌든 주름도 없어진다니까 받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요즘에 뭐, 온오프라인 상에서 기미 화장품 광고가 종종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어떤 걸 구매해야 하는지, 저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우리 한줄기비 홍한빛 원장님께서 네. 몇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기미 화장품 그런 게 참 웹서핑 하다 보면 뭐 며칠만 발라도 뭐 몇 주만 발라도 기미가 싹 이런 거 뜨잖아요. 네. 그렇게 효과가 좋았으면 아. 거리에 있는 이마는 피부가 왜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 그쵸. 그리고 뭐 레이저하다 뭐 악화가 됐네 어쩌냐면서 고생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하. 네, 저는 화장품 쓰고 기미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은 게 화장품 쓰고 기미가 진해졌다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진해진다고요, 원장님? 네, 함부로 쓰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장품이잖아요. 네. 법적으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들, 기능성 화장품이나 뭐 유기농 화장품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기능성이나 유기농으로 승인받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이지 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달라요. 네네.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발라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다는 거. 괜히 어설프게 무슨 성분이 침투해가기 위해서 피부에 화장품이 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극받아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내 주변 지인이 누가 이거 바르고 좋아졌다고 해서 나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돼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감.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네.